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전략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약간의 지수가 약간 격차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신다면요? 네, 2024년을 준비하라. 새로운 주도주 찾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FOMC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주면서 투심이 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살짝 이제 금요일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접어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장세로 접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요한 이제 이슈들이 다 지나간 만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2024년 증시라고 봤을 때 오늘은 약간은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특이점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기판 쪽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나 뭐 태양광, 뭐 풍력 혹은 이제 오늘 또 잠깐 이슈가 나왔었던 뭐 초전도체 뭐 이러한 쪽들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상당히 수급을 주고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2024년 증시에 대해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이제 결국 종목을 좀 잘 잡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또 수급을 계속해서 치고받는 이러한 이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갔다가 순식간에 또 이 종목 쪽에서 이제 수급이 빠져버리면서 또 다른 종목군으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2024년으로 넘어가잖아요. 2024년으로 넘어가는 만큼 또 2024년의 주도주, 올해 이제 2차 전지, 뭐 상반기에는 2차 전지라고. 네, 지금 약간 연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하는 동안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외국인의 강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오후장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 좀 이어주시죠. 네, 어찌됐든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는 만큼 굉장히 또 이제 여러분들이 2024년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잡는 데 전략을 최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메타버스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무래도 시장의 키워드가 성장성에 조금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아이패드에 OLED가 또 새롭게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이 될 그럴 이제 예정에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 가지 또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쪽에 대한 어떤 이 생산 준비를 또 다 진행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쪽도 결국에는 내년에 성장이라는 키워드의 한 축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올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것처럼 결국 내년에도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어느 정도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쪽 아무래도 이제 OLED 쪽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OLED를 적용을 한 그러한 이제 또 제품들이 내년부터 양산이 될 그럴 예정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사실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나만 믿고 따라 방송에서 선익 시스템을 이제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OLED가 상용화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수혜
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익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들, 뭐 VR, XR,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선익 시스템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역시나 오늘 시장에 아무래도 주인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약간의 악재가 조금 나왔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 리콜에 대한 부분이나 일부 차량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앨범알 같은 이러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미증시에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이 2차전지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선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포스코 홀딩스가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리튬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역시나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그러한 수급을 그대로 좀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악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활발한 이 어느 정도 이 투심이 살아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수급을 성장주로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잘 받아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역시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좀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 뭐 그 다음에 양극재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LNF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상승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뭐 그룹주들 에코프로나 이제 어느 정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국 주도주 종목분들도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가장 동반되는 종목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가장 잘 동반되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동시에 동반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전략 포인트, 핵심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종목별 수급이 치고받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년에는 이 주도주 종목군들 간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다음 주부터 내년 장세다라고 하면 올라올 종목을 잡는 것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보다는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시장에서 수급을 치고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주말 동안에 잘 찾아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오후장에 또 잘 녹여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